안녕하세요. 오늘은 물주기 방법, 저명간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저명간수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매해 저명간수로 대품 아니면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다육이 위주로 해가지고 하루 정도, 많게는 2일 정도까지도 담가놓을 정도로 저명간수를 아주 좋아합니다. 그러나 이번 여름 때 저명간수로 물을 주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가지고, 오늘은 저명간수가 왜 좋고 저명간수로 해도 큰 문제 없이 위험한 상태를 만들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저는 여름에도 이틀 정도 화분을 물에 담가 줍니다. 그러나 화분에 있는 뿌리가 어느 정도 건강해야 저명간수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, 뿌리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물을 저명간수로 준다 그러면 당연히 물음병이 와가지고 썩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저명간수로 주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 상태, 잎 상태, 줄기 상태를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선별해서 준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모든 다육이가 저명간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. 뿌리가 약하거나 뿌리가 없거나 아니면 분갈이한 지 얼마 안 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저명간수로 물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. 이 저명간수를 주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오래된 다육이들, 나이가 있는 다육이들, 목대가 있는 다육이들, 그리고 분갈이를 최소 3개월 이상 된 그런 화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저명간수를 해줘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분갈이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가 상처를 입거나 뿌리가 골고루 전체적으로 퍼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저명간수를 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드리는 부분은, 물을 줄 때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뿌리 상태와 줄기 상태를 꼭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춘맹 같은 다육이들, 나이가 있어가지고 잎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일반 물주기로는 이 전체적으로 뿌리가 골고루 물을 흡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명간수로 이 화분 깊이, 전체적인 화분 깊이가 한 60% 정도 담근 상태로 하루 정도 담가 놓은 후에 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이 로치도 마찬가지입니다. 로치 같은 경우도 줄기가 나이가 있어가지고 물을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하는,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저명간수로 물을 줄 경우 아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PGSN 크림 같은 경우도 제가 저명간수로 2일 정도 담가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. 그러나 줄기를 보면 목질화가 진행됐고 나이가 있다는 거, 그리고 잎이 작아진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저명간수가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단 지금 사과꽃 같이 잎이 통통하고 이 물을 잎에 많이 담고 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저명간수를 하면 오히려 물음병으로 섞어가지고 잎이 후두두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저명간수로 주기보다는 화분에 일반 물조리개 해가지고 화분이 살짝 젖게만 주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고요.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목질화를 잘 보면 완전 목질화가 돼가지고 나무처럼 변해 있죠. 그리고 잎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.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저명간수를 줬을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떤 다육이들이 또 효과를 볼 수 있냐면, 이렇게 공중뿌리가 나 있는, 후레뉴처럼 이 공중뿌리가 나 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저명간수로 물을 주게 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염자금처럼 잎이 불균형하고 잎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다육이, 그리고 물을 줘도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저명간수로 화분을 한 60에서 70% 담가주게 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고요. 지금 아메치스 같은 경우도 영상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물주기로 여름을 줬더니 이렇게 물을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저명간수를 주었다 그러면 이렇게 통통한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었겠죠. 후레뉴 같은 경우도 저명간수로 물을 주었고요. 그 옆에 있는 블루엘프 같은 경우도
물을 줬습니다. 그리고 옆에 있는 다육이 같은 경우도 어제 하루 정도 물에 담가 놓은 상태에서 꺼냈고, 이런 줄기가 늘어지는 식물들 같은 경우도 저면관수로 물을 주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이런 상악 같은 경우도 잎이 많이 나오고 자구가 많이 나오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저면관수로 하루 정도 담가주게 되면 이렇게 이 자구가 성장을 하면서 풍성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이 백봉 같은 경우도 줄기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물주기를 해서는 물을 몇 번을 줘야지만 잎이 통통한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면관수를 하루 정도 담가주게 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뿌리 상태가 좋지 못한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 저면관수로 물을 담겨주면 처음에는 물을 끌어올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잎이 하나둘 떨어지거나 잎이 검게 변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. 그리고 일반적인 물주기를 했을 때 물을 끌어올리지 못했던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저면관수로 물을 주기보다는 분갈이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.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괜히 물을 골고루 주겠다고 저면관수로 물을 주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. 이 철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공중뿌리가 나 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 공중뿌리가 나 있는 상태까지 물에 담가주는 게 좋은데요. 이렇게 공중뿌리가 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시간 정도 물을 담가 죽인 다음에 물에 꺼내 가지고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 지나 가지고 분갈이를 새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공중뿌리가 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화분 속에 있는 뿌리 상태가 좋지 못해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화분에 뿌리가 가득 차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기에 분갈이를 새로 해주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 립톱스나 코노 같은 이런 잎을 떼기 힘든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저면관수로 한 6시간 정도 담가주게 되면 붙어있는 하엽이 깨끗하게 제거가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저면관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저면관수로 물을 주면 위험할 것 같지만 다육이들 자체가 물을 좋아하는 그런 식물입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다육이는 물을 많이 주면 죽는 식물인 줄 알고 물을 찔끔찔끔 줬는데 이 다육이를 키우다 보니까 오히려 성장기에 물을 많이 주면서 키워야지만 뿌리가 더 건강하게 자리 잡으면서 혹독한 여름이나 또한 겨울에 잘 버틸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면관수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. 이 바짝 말랐죠? 바짝 마른 다육이 같은 경우도 일반 물주기를 해서는 바로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 있는 잎들 같은 경우도 대략 한 하루 정도 담가주고 난 후에 꺼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잎이 펴지면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물에 담가주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저면관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물 주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방법의 물주기도 있다. 그리고 저면관수는 위험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